성격 심리학을 하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연결해야 되는 사람이 아까 프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검사법,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의 유형, 이렇게 쭉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좀 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MMP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MMPI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표준화 성격 진단 검사, 이것도 인격, 인성, 개성, 사람 뭐 이걸 진로 지나가고 연합해 갖고 표준화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화 검사는 있는데 그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사법을 얘기하면 투사법이라는 게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투사라는 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투사법이라는 게 심층 심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하냐 하면은 성격 심리에서 정신 분석까지 이제 들어가면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투사법이다. 투사법 아까 뭐라 잉크 반전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잉크 반전법이. 이게 이제 로르샤흐라는 건데 이 검사법이죠. 잉크 반전 검사. 옛날에 아마 어렸을 때 이 검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선생님 이거 잡아요. 뭐같이 보이니? 자, 얘를 한번 볼까요? 얘가 뭐같이 보입니까? 박쥐. 얘는요? 새가 두 마리 있는. 새가 두 마리. 어떤 애는 박쥐, 얘도 박쥐, 암놈, 순놈 막 이러던데. 얘는 아주 박쥐에 매달린 애죠. 이게 사실은 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게 이제 임금반전 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그리고 연상 검사, 모자이크 검사, 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연상이 뭐가 되냐. 나중에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 보면 자유연상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가 생각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난다라고 했을 때 이 무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 거기다가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할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이건 성격 검사예요. 애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뭡니까 이게 그림 알죠? 이걸 미술 치료라고 보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생충 같은데 나왔던 여자애가 이렇게 썰 푸니까 가더라. 이거 아시죠? 그거 뭐예요? 인터넷에 보고 썰 좀 풀었더니 엄마가 혹 가더라. 걔가 뭡니까? 아시죠? 그 기생충 다 봤나요? 예. 그 지하에서 그 사람이 밥 먹고 음식 훔치러 나왔던 걸 애가 봤잖아요. 그 어렸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게 계속 있어가지고 그림 그릴 때마다 꽁 한쪽 옳치라고 뭐 이래가지고 얘 무슨 사건이 있었네요. 그 사건이 있었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사건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썰 조금 푸니까 엄마가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잘 맞추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맞추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다 맞출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뭐냐면은 맞추는 거를 사람들은 미래를 뭐 맞추고 막 어떻게 아냐 이거지. 신기하죠. 딱 보면 알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죠. 딱 보면 알아요. 그렇다고요. 이게 딱 보면 내가 얘기랑 거의 다 맞아요. 이게 맞으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저도 심리학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맞추는데 그 남자한테 상처 같은 것도 받아보셨죠? 이게 안 받아봤으면은 안 받았으면 연애 안 했으니까 자기 뭐 알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도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 물어보면 잘 생각해보면 나와요, 이게. 그러면 또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도 죽어도 안 나온다면요. 유아 때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상처 받았을 거예요. 남자잖아요, 이것도. 근데 상처라는가 이런 것을 자기가 너무 생각하기 싫은군요. 감춰놔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억압이라고 얘기해요. 그 억압됐던 게 튀어나온 걸 저항이라 그래요. 이 억압과 저항이 모든 정신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림 검사를 하면서 오늘 지금 이거 다시 이제 미술 치료는 다시 한번 내가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아주 대충 얘기할게요. 사람을 갖다 그리는 겁니다. 사람을 그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람 그림 검사가 있고, 사람 그려봐라. 그럼 뭐 아버지 그려봐라. 엄마 그려봐라. 이러면 애들 딱 나오죠. 자, 그림 검사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그리는 게 사실 쓰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멀쩡한 사람은요, 이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갑자기 종이 내놓고 자, 아버지 그려보세요. 이러면요. 그리다가 아빠를 내서 이 삐죽하게 그리다 말고,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괜히 이상한 감정을 갖다고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투사법이나 이런 거는 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나, 또는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말을 안 하고 꽁 하나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상담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거 상담학은요, 원래 기본은 말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말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의 성격을 도저히 말을 안 하거나 아니고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하는 치료법이 바로 미술 치료 검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지문 심리라든지 뭐 오만 개 다 많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를 배워가지고 심리학을 한다? 이건 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원예 치료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미술 치료라는 걸 갖다가 미술만 좀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심리 검사를 한다? 이건 좀 뻥, 넌센스 같아요. 상담을 한다는 거는. 상담은 보조장치예요. 그거는 상담을 하는데 이제 애가 도저히 말을 안 하니까 야 그림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집, 나무, 사람 뭡니까? 자 집에 집하고 나무하고 집안을 그리는데 집 있지? 집 그리고 엄마 아버지 한번 가족 그려보고 옆에 나무를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해볼래? 하면요 이거 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 해요? 여기에 어떤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색채하고 그다음 크레파스를 놓고서 이제 색을 칠해보려면 까만색을 쓰나 빨간색을 쓰나 원색을 쓰나 파스텔을 쓰나 이런 걸 보고 성격을 알아낸다. 이건 보조수법이에요. 확정 지으면 안 돼요. 확정 지으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 운동화 검사를 해요. 운동 가족화는 뭐냐면요. 가족을 그리는데 행동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오늘 어떤 일이 했는지 그려볼래? 그럼 아이가 세차하는 걸 그려요. 물을 뿌리는데 차에다 막 그러는데 차 바퀴가 없다든지, 뭐 차 바뀌는데 하는데 엄마가 물통을 넣고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이 관계를 갖다가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투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 다 투사 방법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있는 걸 끄집어내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연필 지우개 주고, 요렇게 해가지고 KFD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만화 같은 경우인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어보죠. 이 사람 좋은 점 뭐니? 해갖고 대답을 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서 성격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방법인데, 여러분 이제 상담 실습할 때 이거 합니다. 전부 다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상담사 여러분 자격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담 실습에 제가 다 해봅니다. 미술 치료, 그 다음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아이 만나서 무엇을 질문. 그럼 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가르쳐 주면요. 어디 가서 하는지 아세요? 집에 가서 먼저 해요. 우리 신랑 성격부터 파악하려고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가르쳐 주면 집에 신랑이나 애들이 결국 실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쭉 나왔는데, 이거 다 얘기하려면 힘든데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인물 활동, 그림 양식, 일반적 구획화, 포의, 가장자리라고 가장자리의 선을 어떻게 그리냐, 위의 선을 어떻게 그리냐, 이거 갖고 성격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 상, 상, 여기에 그림을, 그러니까 수평선을 그려도 위에다 그리는 애가 밑에 그리는 애 있고 다 달라요. 이제 이런 거 보고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는가. 이게 미술치료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축구공, 공,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던지는 거는 전부 다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애가 막 축구공 그리고 볼펜 뾰족한 거 그리고 그러면요. 얘 속에 뭐가 있다? 공격성이 있는데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 전등, 난로, 열, 빛, 이런 거 쫙 있을 때는 어때요? 이거는 오나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게, 그죠? 태양도 그리는데 구름이 가렸어. 그러면 애정결핍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근데 너무 밝아요. 태양이 또 이래가고 불빛이 막 밑에까지 탁 하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증오심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 거부심. 특히 안 좋은 게 애들한테 그런데 총칼 그리는 애들이 위험해요. 그 다음 날카로운 물체, 폭발물. 뭐 갑자기 폭탄 그려가지고 펑 해놓고서 갑자기, 뭐 해놔요. 그럼 친구하고 너하고 노는 거 그랬는데 폭탄 돌리기를 하고 뭐 이런 미친 거죠. 애들이. 이런 애들 있어요. 그 다음에 막 칼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이런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의 과시, 자전거, 오토바이, 차, 기차, 비행 이런 애들은 힘의 과시, 권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울감, 바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어디하고 나중에 연결되냐면 투사는요. 꿈하고도 연결돼요. 꿈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꿈의 해석이나 이런 거 봐도 내가 무의식에 있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칼이 나왔다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분노 적개심이 꿈에 칼 들고 막 설치고 이러면 분노 적개심 나오는 거고 같은 계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잘 안 보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역동성, 인물의 위치, 크기, 인물 방향, 어느 인물을 뺐냐, 고모가 없다, 뭐 이런 거 없는 거, 있는 걸 보고 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 치료에 조금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림이? 네, 이상하죠? 뭐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람이 팔이, 몸통이 없잖아요, 지금. 몸통이 없는 상태죠. 저쪽에 집 그린 거 보세요. 이거 지붕이 너무 크죠? 이거 전부 장애예요. 이거. 나무 그리라는 데 있다고 그려놨어요. 이거 이상하죠? 몸통 없죠? 몸통 없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데 뭐가 구조가 안 맞게 그리는 거 발달장애입니다. 전부 다. 정신지체 발달장애와도 그림이고요. 이거는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스트레스 장애 보세요. 한번. 조그맣게 규식에 그려놨죠? 화면지 귀퉁이에 조그맣게 그려놨는데 보면은 색깔도 여기 들고 있는 게 뾰족하고 뭐 들고 있죠?
보세요. 그림 보시라고 그냥. 이게 나중에 전체로 할 건데 스트레스 학입니다. 어머니하고 칼을 사용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저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 같이 나이 드신 분인데 우울증 환자입니다. 마음이 까맣죠. 까마요. 뭐 그림 그린 거죠. 뭐.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 제 마음도 이렇게 까매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하거든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설명을 시켜요. 뭐 그린 거예요? 제 마음도 까매요. 우울증이죠. 이거. 그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맞벌이 부부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는 큰 문제 없다고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그림에는 아빠도 생략하고 아이가 혼자였어요. 동생은 없는데 동생 그랬어요. 이게 또 누구야? 동생이래. 이거 말을 시켜야 돼요. 나예요, 엄마예요, 동생이. 아빠는 어디 갔어? 아빠는 어디 갔어? 오빠는요, 이게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이모래요. 엄마 아버지 없죠? 맞벌이기 때문에 엄마에 없어요. 예. 동생 없는데 왜 동생 그랬어요? 외로워요.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왜 이모 있어요? 어떤 나이는 어떻게 돼요? 예, 옛날에 뭐 여러분 알지만 아빠는 있는데 또 엄마인 줄 알고 얘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모예요.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못 볼 걸 본 거죠. 이제 그렇게 그림 표현을 하는 거죠. 전부 다 아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림 검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의 보조 수단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그림 검사라는 게 미술 치료 이렇게 하고 있어 너무 횡행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아동을 너무 정신분석적으로 평가하는 오류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사법이라든 이런 거는 반영하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프로이드 이론 한번 보겠습니다. 구강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강기는 뭐죠? 바로 입 샤킹의 시기다. 이런 겁니다. 오랄 스테이지다. 그 다음에 항문기적 성격은 뭡니까? 이게 아날 스테이지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구강기, 빨대, 의존, 신뢰, 신용, 독립심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항문기적 성격에서는 질서, 인색한, 고집한 놈. 난근기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난근, 선망, 뭐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아까 얘기했던 거 다 얘기했어요. 저런 것이 성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성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나와요. 의존, 신뢰, 신용, 독립심이 없다 그러면 젖을 잘못 먹은 거라니까. 세상에 불신을 갖고 있다. 내가 불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젖을 잘못 먹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 적어놓은 거래요. 저는 세상에 불신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가 젖을 잘못 먹였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게 가슴이 좀 크신 글래머셨는데 젖꼭지도 크셨겠죠. 그래서 내가 젖을 반만 빨아 먹었대요. 반만 바르면 아프다더라고요. 아파요? 그런 애 없죠. 반만 빨아 먹었대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될까, 엄마? 그렇지. 아이고, 엄마가 아프다. 이랬으면 얼마나 내가 성격이 좋아했겠어요. 패스면 그나마 낫다. 우리 엄마는 자랑스럽게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프면은 앞을 땡겼대요. 애가 젖을 먹다가 땡겼대요. 컸다니까 엄마가. 그러면 질식사할 위기까지 갔다가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너는 임마 얼마나 젖을 반쪽만 먹어. 엄마 아파서 그냥 확 끌어가지고 아프니까 떼다 보면 물고 안 빠지니까 아프니까 엄마는 이해를 안 해줘. 그러니까 안쪽으로 당기면 캬캬 입을 벌리니까 이게 고문이지. 이게 밥 먹는데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어머니 참 오래 사셨으면 이게 따질 건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걸 내가 깨달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불신을 느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얘기하는 게, 이게 학생들을, 제자를 못 키우겠는 거예요. 제자가 커야지 사실 선생님이 크는데, 왜냐하면은, 웰다잉 강사들 키워갖고 보면은, 발표시키면 뭐가 조금씩 부족해. 조금 이따 내보내야지 하다가 보니까 못 나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한 2년 전부터 막 내보냈어요. 막 내보니까 다 가서 죽어서 돌아오더라고, 또 문제가. 그래서 걱정인데 이걸 밸런스 잘 맞춰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아기를 키울 때 어떤다? 그 관계에서 뭐가 생기냐면 불신감이 생겨요. 의존이냐 불신감이 이런 게 생기고요. 항문기적 성격에서는요, 자신감, 자존감, 질서, 고집 이런 거 생겨요. 난근기적 성격에서는요, 나중에 보면은 수치심 같은 게 나요. 수치심. 그래가지고, 뭐 자유행위를 하다가 뭐 걸리거나 뭐 이런 거에 수치심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 한다거나 나중에 남자를 무슨 뭐 이런 개념은 전부 다 이런 데서 성격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론?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사실은
억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억압이 뭐냐 하면요.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게 뭔가를 보는 겁니다. 자연상입니다. 여러분 카우치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흔들흔들 의자에다가 앉혀놓고 정신과 의사였죠. 프로이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21세기의 어떤 정신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자, 프로이드가 어떻게 했냐? 넣어가지고 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다? 자연상입니다. 그럼 자연상은 생각나는 대로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께 어렸을 때 자꾸 기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상담할 때 기본적으로 뭐냐면 말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상담사 교육을 시키다 보면 지가 말을 많이 해요. 지가 말을 많이 하면은 절대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담할 때 제가 상담 교육 시킬 때 기본적으로 제가 어려운 게 여러분들 대부분은 뭐냐면요.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남자분들. 그래서 남자분들 상담사 제가 안 줘요, 잘. 상담사는 보조 역할이다. 누가? 이분이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너무 말할 데가 없어 외로운 거예요. 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면 저는 끄떡끄떡해지는데 그래서요? 그런데요? 아, 그랬구나. 저런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계속 말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요 대답을 얻어서 가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모라는 책에도 나오고요. 상담사의 기본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으면 다 지가 갖고 답은 갖고 있어요. 왜? 내보다 내 문제를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일까 나을까? 그렇겠죠? 우리 마누라 문제를 이 사람이 더 잘할까? 내가 더 잘할까? 근데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답을 얻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죠? 내 안에서 얻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그 상담하시는 분들은 다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자꾸 훈계래요. 그래서 상담하러 갔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하고 가지만은 사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특히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상담하면 이건 뻥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기 와이프도 상담 못 하는데. 안 돼요. 어떤 경우, 무슨 말 알겠죠? 해결책을, 남자는 항상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합니까? 여보, 엄마가 아프대. 저희 때 가니까. 엄마가 아프대요, 지금. 장모님이? 그래? 어떻게 했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 하면서 지갑이 어디 있나 하면서 채갖고, 야, 이거, 병원비 보내드려. 끝. 무슨 내막이 뭐예요? 집에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신랑한테 허락받으려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을 빨리 제시하는 경우, 돈 줘야지. 그리고 돈 주면 단지 알아요. 남자들 제일 큰 어떤 그런 뉘앙스는 그렇죠? 돈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 아내가 그러면 아니 이거 왜 이러면 돈 짜고 이래요. 그래서 더 줘요. 요렇게 나이가 들면 남성성이 강해가지고 이건 여자들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아니지. 여자들은 그래서 뭡니까? 돈보다는 마음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싶다는 말을 표현할 때 엄마가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들이란 말이에요. 자, 억압됐다는 건데 자유현상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요, 생활 양식 이런 거를 쭉 얘기해요. 아까 열등감이다. 열등감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개론이에요.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등감의 원인이 뭐냐? 신체 결함, 지나친 애정 이런 건데 여기서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특이하게 이거 옛날에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출생 순위에 따라서 완전히 다 성격이 달라진다. 자, 첫째 성격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둘째? 안 좋아요. 셋째? 좋아요. 다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럼 뭐야? 셋째 좋아요. 둘째 좋아요. 자기 둘째지? 네. 그렇죠. 장녀. 장녀야? 둘째가 좋아하는데? 둘째는 치니까. 치니까. 중간에 보통 첫째는 타고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책임감을 갖고 태어나요. 마지는 타고나는데 타고나요. 집안 걱정을 지가 다 해요. 마지는 절대로 집안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 처음에 사랑받고 낳고 내 동생 낳으면 잘해라. 하고 동생이 나면은 지가 키워야 되는 걸로. 옛날에는요, 한 7, 8명 나면은 위가 아래 다 키웠잖아요. 그 옛날 시스템이 좋아요, 내가 보면은. 그 시스템이 진짜 좋다니까. 나 그럼 한 10명 낳겠어. 하나 나면 위에서 키워주고, 업고 가는 거죠. 줄줄이 업고 다니죠. 학교 업고 가고. 얼마나 좋아요. 엄마는 한 놈만 사주면 되잖아요. 위에만 사주면 내려 입고 얼마나 좋아요. 요새 그러다 맞아 줄걸? 그렇죠. 둘째는 어떨까? 둘째는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럼 엄마, 아버지 어때요? 야, 둘째 태어났구나 하면서 첫째를 드디어 안 봐주기 시작하죠. 그러고 사랑을 좀 줄락 하는데 셋째 태어난다고. 그러면 둘째는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보고요. 이제 셋째가 사랑을 딱 뺏겨요. 그럼 셋째는 어떨까? 막내니까 엄청 귀여워해주죠. 그럼 둘째는요, 장남은 장남, 장녀는 장녀라고, 맞이라고 위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그러니까 두겠으니까 나 어떡할까? 물려주는 옷 입고 맨날 이러다가요, 성격이 어떻게 될까? 눈치밥을 봐요. 눈치가 엄청 빠른 게 둘째예요. 둘째는 눈치를 먹고 삽니다.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엄청 착해요, 대부분이. 원래 그래요. 둘째가 착한 이유는 뭐냐면 생존해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 착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업고 다녀요. 업고 다니면서 엄마 내가 업었어. 그러면 야, 애 떨어뜨린다. 그러면요 의도 터지고 또 그러면서 가고 찔찔 짜고 이러면서 둘째는요 착해야만 산다는 걸 익숙해요. 그래서 둘째가 큰일을 칩니다. 가끔씩. 큰일을 쳐요. 분노가 가득 쌓일 때가 있고요. 둘째가 자꾸. 그래서 세상에서 큰일을 치는 애들이 보통 둘째가 많다 이렇게 보통 평가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요. 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막내, 외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외동은 자기중심적이죠. 자, 이게 성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 그다음에 성격 발달해서 뭐가 압력으로 작용하냐 하면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 지지의 결핍, 즉 뭡니까? 지지. 날 믿어주지 않아요. 이게 없어요.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겪게 된 불운이나 위험이 왔을 때, 그다음에 경험되는 거, 상실의 경험. 제가 웰다잉 할 때 얘기했죠. 상실의 경험, 그리고 주위로부터 받는 거부, 특히 이 동생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동생하고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싸워야 되잖아요. 이 투쟁의 역사는 어렸을 때 이 투쟁한다는 건 말도 못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생존하고 달려 있어요. 여러분, 새 알죠? 알다시피, 뻐꾸기. 뻐꾸기, 탕란이라 그래요. 탕란. 뻐꾸기가 보면은, 몇 새, 조그만 새인데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알 대빵 큰데 그걸 낳으면, 품고, 새는 지가 내 새끼인 줄 알고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새끼가 거기서 크면 됐지. 그 밑에 딴 놈들 다 밀어내잖아요. 이게 사실 경쟁이에요.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부모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거는 저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셔서 지금 내려오는 게 며칠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엄마가 안 계시면 제일 큰 게 뭐냐면 세상에 가장 기뻐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은 많습니다. 난 그건 많다고 봐요. 사회복지사도 도와주고, 하다못해 저 보건소에서도 오고요. 안 되면 뭐 어디다 얘기하면은 전부 하는데 이거 전부 지가 좋아하는 일, 지 좋아하는 일이에요. 날 도와줘가지고 신문 나보세요. 지가 좋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예요? 나는 거기서 빠져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쌀 달라면 서로 줄걸요? 그럼 여러분이 한 가마씩 줬다고 여러분이 칭송받지. 그리고 천당 누가 가요? 여러분 가잖아요. 그럼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을 가끔씩 여러분이 이렇게 뭐 주는 거 잘 받아요. 왜 잘 받을까요? 여러분들 천당 보내려고. 그 스승의 날 뭐 이런 거 사주는 거 엄청 잘 받아줘요. 뭐 연말 연시 주는 것도 잘 받고, 왜냐하면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다 천국 보내는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주문 나는 아주 감사하게 잘 받아요. 근데 별로 안 줘서 그렇지. 여러분 천당 가세요. 전부 다 아셨죠? 극락 가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동생이 나타나면서 아주 이 경쟁 관계가 사실 보이지 않는 투쟁입니다. 거기서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오빠하고 쟁탈전, 엄마하고 쟁탈전, 밥그릇 쟁탈, 여러분 안 해서 그렇죠.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는 뭐 고모하고 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렇게 놓으면 옛날 퍼먹잖아요. 퍼먹던 시대에 그때 여러분 밥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된장 하나 비벼, 그렇죠? 그래요. 그래, 옛날에 근거한테 마지막 때문에 근거잖아요. 요것만 먹어라. 그때 옆에 가서 더 숟고만 맞아 뒤져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어떤 안 먹으려고 뒤자고, 네가 이거 먹어라 막 그러죠. 참 좋은 시대가 된 거지. 지금은 경쟁 관계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사실은 소젖 먹고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애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약해. 옛날에는요, 저절로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웠다니까. 애들 한 5명이서 배우면 그 안에서 다 배웠어요. 그리고 우애가 있다고 싸우면서 커서. 요새는 형제가 없으니까 집 밖에 모르잖아요. 엄마 아버지 죽으면 모든 게 도착하니까 엄마 아버지 죽으면 재산이 다 저절로 오고, 이런 앉아가지고 금수저 흙수저가 결정되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갖다가 성격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이제 성격 이론에서 정신분석을 조금 하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여러분 워낙 이제 유명한 뭐 거니까 다 아실 건데 조금만 가겠습니다. 개념을 보겠습니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아까 얘기했죠. 프로이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요 개념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저항과 억압. 다시 한번 억압과 저항. 뭐라고요? 억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의식 속에다 자꾸 집어넣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없다 하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있어요. 그래서 상처, 상실 공부할 때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마음이 아프죠. 예, 그 중에서 뭐 아내가 죽었다, 아니면 돈을 잃어버렸다, 직업을 잃어버렸다, 전부 상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만남과 이별밖에 없다니까. 세상에 만나요. 그리고 헤어져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면 입이 한 방만 해주고, 돈을 만나면 엄청 주고, 직업, 차 만날 때는 엄청 좋은데 언젠간 잃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까먹으면 난리가 나요. 원래 없던 건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없던 거다라는 것만 알아도 세상에 웬만한 거는 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어디 딴 여자 만나러 가도 놔두세요. 원래 내 것도 아니었는데 뭐. 잠시만 보내달라고요? 본래대로 가는 본래대로 가는 거예요. 본래대로 가요. 가다가 조금 있으면 그래서 흙으로 가요. 그냥 그렇게 놔둬요. 난 뭐 그냥 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새끼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십장검에서 딴 여자, 딴 남자 만나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보면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만나는 걸 좋아하다가 만나는 건 좋아했는데 헤어지는 건 전부 싫어해요.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다 내 거 해야 된다니까. 다 내 거, 다 내 거. 그러니까 다 내 거 해야 되니까 김양, 최양, 미양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하나 딱 잡고 있으면 되지. 자식 새끼 3명, 4명 다 끌어안고 자기 남편도 다 끌고 내 거. 이게 욕심이지. 내 거라고, 내 거야! 이러고 나니까 내 거 얼마나 무거워. 이러니까 이게 안 되지.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실을 잘 하셔야 돼요. 잃어버린다는 거 미리 알고 있다가 가면 잃어버릴 때 돼서 가는갑다. 이거 인연이잖아요. 연이 다 됐는갑다. 탁 가면 갔는갑다. 돈도 내 거 아니죠. 저 오늘 500만 원 생겼다. 그럼 이거 언젠가 나가겠네. 어디다 쓰느냐 문제예요. 나가요 100%. 이걸 어디다 이왕 쓸 거. 오늘 밥 사자 그러면 밥 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갖고 있다 언젠가 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잊어먹었다고 밥도 한 번 안 사갖고 내한테 와서 엉엉 울면서 돈 잊어버렸다고 도둑놈 들어와서 그러면 나 환장 잘 잊어드셨습니다 이러지. 어차피 잃어버릴 거예요. 어차피 잃어버릴 때 이런 방법이 있고 저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뺏기느냐 아니면 내가 주느냐 이 문제라니까. 모든 건요 뺏겨요 아니면 줘요. 줄래요 뺏길래요? 주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방법만 연구하라고. 어차피 그럼 여러분들이 학비를 줬다 그럼 돈 들어왔죠. 이거 내 건데 이걸 내 거 당장 조금 있다 내 거 잠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어디 써야 되죠? 없어져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한테 쓸 거냐? 그럼 내가 지금 난 한 번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뭐 어디 가서 뭘 하고 술을 먹고 이러면 난 안 해봤어요. 진짜. 그런 거 안 하고 여기다가 교육은 투자하니까 내 거지만 저 밭에다가 채소를 놓으니까 도로 환원되잖아요. 여러분이 냈던 거 여러분이 가가면서 여러분이 고맙다 하잖아요. 지금 선생님도 고맙긴 뭘 지가 준 돈 갖고 심었는데.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좋은 소리 듣는 거예요. 배추도 심어놓고 무도 심어놓고 가갈 때는 지가 내고 지가 고맙다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준 돈 갖고 난 책 사서 보고 또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 고맙다 하고 환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젠가 잃어버린다 생각하는 순간 상실에 대한 개념만 잘 알아도 괜찮다고. 그런데 상실을 못해서 이게 전부 다 억압이 되니까 밑에다 넣어놓고 이 억압을 한 장 꽁꽁꽁꽁 눌러놓은 억압을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이 딱 올라오는 순간에 여러분이 저항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다 누르다 보세요. 누르다가 눌렀을 때 김을 빼야 된다고. 어떻게? 이게 알죠? 빼야 돼요. 이걸 안 빼면 여러분 죽는다니까, 폭발한다니까. 이게 축축축축축축 올라가고 여기까지 오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럼 여기 뚜껑이거든요. 뚜껑이 오르르 내려가면 이게 이제 딱 열리는 순간 뚜껑 열렸다 이래 되는 거예요. 뚜껑 열리면 끓었죠. 여기 99도까지 몰라요. 근데 99도까지 가만히 있다가 1도 딱 올라면 팍 터져요.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그 순간에 이제 눈에 비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한 번씩 경고할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신랑들 특히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가면 한 봐준다. 그때 잘해야 돼. 그때 2번, 3번 하죠. 내가 경고했대.
그때까지 안 끓죠. 그때 자꾸 온도 올라간다니까 여기까지 갔을 때, 한 서너 번 해도 계속 말만 튕가네. 요거 됐다. 그래가지고 하루 외박 갔다가 그 다음에 가보면은 집 팔고 이사 갔잖아요.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터진다고. 한꺼번에 확 터질 때 우리가 그 김 뺀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한이 올라오고 억압된 거, 억압 눌러놨던 게 찼다 싶을 때 김을 빼야 돼요. 이 김 빼는 거를 뭐라 하냐면요. 이거 상담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나마 좀 난 게 어디 가서 남자분들 중에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하면서 이거 김 못 빼는 사람은요, 언제가 폭발한다. 반드시 폭발해요. 폭발하는 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폭발성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는 게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럼 어때요? 남을 죽인다든지, 사회의 원한을 불지른다든지, 이런 건 폭발했죠. 두 번째, 지가 참긴 참는데 남 밖으로 폭발 못하면 안에서 폭발해요. 안에서 폭발하는 게 바로 정신병, 우울증, 자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내가 뭐라 했어요? 억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억압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풀어야 된다니까. 이걸 갖다 내가 다른 말로 할 말 하자면 할 말 하자. 이건 문제 없어요. 할 말 하자니까요. 오늘 할 말 오늘 해버리면 됩니다. 참긴 뭘 참아요. 뭐 참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바로 해요. 그냥 바로 해요. 그리고 바로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가스를 안 찼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다니까. 여보, 당신 이러면 나 짐 싸 나간다이. 조심해라이. 내 분이 경고했다이. 웃으면서 할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했죠. 그럼 아내, 남편이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딱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참는 게 문제죠. 내가 오늘만 참는다이. 두 번 참았다이. 세 번 참았다. 그걸 신호를 모르면. 그래서 신호를 강력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요, 말로 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알까 모를까, 사람이.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말 안 하고 모르는데 알아주겠지 한다고. 자꾸 알아주겠지 하다 보니까 어때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알아주겠지 하다 보면 병나요. 그래서 몰라. 얘기해도 몰라. 얘기해도 모르는데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빙 둘러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빙 둘러 얘기하면 안 됩니다. 빙 둘러가 얘기하면, 특히 남자분들은 빙 둘러 얘기하면 몰라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직설적으로. 그러기엔 너무 뭐 어떻게 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니까 억압됐을 때 빨리빨리 터쳐주지 않으면 병 생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신병은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억압과 저항이에요. 그래서 억압과 저항이다. 내적 갈등이라고 했죠. 갈등이 뭐라고요? 칡넝쿨, 등나무 넝쿨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마음이 꼬여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발시키냐, 하나는 회피하느냐. 회피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참자. 더러워서 참다. 그거. 병된다. 들어서 참다, 병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참다가 터뜨리는데, 들어서 참는다, 그건 말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되는데, 자, 이 에너지 한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나를 갖다가 폭발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 갈등에서 보면요, 억압과 불안. 여러분, 불안이 억압의 결정적 요인이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든 정신병의 기본은 불안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냐면, 불안하면 병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사람 있죠? 뭔가 불안해. 나도 가끔 불안할 때 있어요. 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우리가 불교 쪽에서 보면 이너피스라 그래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게 불교의 기본입니다. 고라는 게 뭐냐면 이 불안이에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예지라고 생각해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아니에요. 자기 모를 뿐이에요. 그 모르는 거는 왜 그러냐면요, 알면서 눌러놨을 때가 나옵니다. 알면서 눌러놔요. 어쩔 수 없을 때요, 회피하는 거예요, 그게. 눈 감아버려, 모르겠다. 이렇게요. 이자 날짜가 다가왔는데 돈 준비 안 돼서 불안하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 보면 계속 불안한데 자기는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불안한 게 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러분 성격 이론 하면서도 정신분석적으로 들어가면, 정신분석 들어가면 불안하지 마라. 억압하지 마라. 언젠가 튀어나온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담할 때 뭐가 나올까요? 그거 두 개를 찾아내는 거죠. 뭐가 불안한지, 뭐를 억압했는지. 그거 찾아내면 가스 빼는 거잖아요.
선생님하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인체 내가 알 것 같아요. 엉엉 울어요. 아, 왜 그렇게 어떻게 불안했냐 했더니 우리 엄마한테 내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맺힌 게 많네요. 이거예요. 그걸 풀어주고 나면 속이 확, 그래서 어떤 말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속이 확 편해질 때 있어요. 아이고, 당신하고 얘기하는 속이 시원하다. 이럴 때 있죠. 이 사람이 잘 들어줘서 그래요. 답을 주면 안 돼요. 야, 이럴 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짜증나요. 근데 시컷 얘기하게 하고요. 그래서 울라고 할 때는 자꾸 울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웃자고 그냥 안 울라다가 울어요. 그럼 항상 울고 나면 딴 놈하고 얘기했더니 그런데 이런데 이 사람은 그래서 상담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나면 엉엉 울고 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속이 시원해요. 카타르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난 그 선생님한테 하니까 진짜 잘 되더라. 그렇죠? 예, 스님을 갔든 아니면 신부님을 가든 그런 분들 만나면요 속이 시원합니다. 뭐 자매님 뭐가 불안합니까? 그러면 고해 성사를 해도 그냥 잘 받아주면 되는데 아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이제 막 울라다가도 안 울립니다. 자꾸 윤리적이잖아. 제가요, 다른 남자를 가슴에 품었어요. 아, 당신 지옥 가겠네. 바로 이런 거. 그럼 뭐, 얘기하다가 또 끊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상담이 안 돼요. 근데 신부님이 그 재밌다 자꾸 시키겠어요? 그래서요. 그거 어쨌는데요. 아,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한번. 그럼 신부님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종교적 상담보다는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차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쨌는데 그게 이렇게 무슨 너무 그런 성적인 게 그걸 안 가고도 다 이해해 주는 사람 있잖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래 맞아. 그 마음으로 오는데 어쩌겠노. 그럴 수도 있다. 괜찮다. 그래 얘기해봐라. 자꾸 이러다 보면요. 내가 속을 다 터놔버려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 나중에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면은 훨씬 낫습니다. 오늘 방어기제까지는 오늘 공부 못할 것 같고요. 방어기제는 나중에 정신분석할 때 따로 할 겁니다. 방어기제는요. 큰 거는 여러분 알아요. 합리화라든가 투사라든가 전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안나 프로이드라고 프로이드 딸이 있어요. 이 딸이 엄청나게 이제 이 방어기제는 완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어기제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런 기제를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방어기제가 많구나. 그런 문제는 뭐냐? 이 방어기제를 잘 써야 되겠구나. 함부로 막 써가지고 남발하게 되면은 아까 개망난이 돼요. 그런데 적절하게 쓰면요, 내가 사회생활 잘합니다. 예를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했을 때요. 나쁜 일을 했거나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다 누구나 그러고 나서 어떡하지 이 말 들었을 때 안에서 오는 게 방어기제예요. 아니야, 딴 놈도 다 그래. 아유, 야, 공자님도 그 상황이면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자꾸 되면서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다음엔 안 그랬지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럼 승화가 된 거죠. 그런데 방어기제를 남발해. 하는 일마다, 야, 괜찮아. 그때 누가 다 그렇지, 사람이 뭐 하면서, 저 지 같은 줄 알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남발하는 거죠. 그럼 남발하면 어때요? 이게 이대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까만짓 한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방어기제를 쓰느냐, 이거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